그 2부 전에 이제 프랑스와 관련돼서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부전공과 그 제2외국어로 썼는데 배낭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근데 프랑스 직접 가니까 많이 유럽 배낭 중에 프랑스에 대해서 실망한 게 좀 많았어요. 프랑스가 많이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일에 부정적이었는데 독일에 상당히 긍정적이게 됐습니다. 그 점을 전제하고 프랑스와 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모 많이 하는, 유럽에서 제일 데모 많이 하는 나라 프랑스. 아시아에서 데모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한국.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썩어빠진 노조, 전세계에서 제일 타락하고 썩어빠진 노조로 치면 한국이 1등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가 있지 않을까.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반미가 심한 나라 프랑스입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반미가 쓰잘데없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 국유본이 만든 큰 그림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 얘기했죠. 종북파를 만든 게 국유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유럽에서 가장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아시아에서 원자력 하면 어디죠? 한국입니다. 그때 프랑스하고 한국을 구원 국제유통자본 입장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지파님. 2시간 넘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 했으니까 나머지 한 30분 동안 이 종교의 역사하고 과학기술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의 역사, 사회문화, 파비앙, KB, 엔터테인먼트, 구글 뉴스, 너후, 소요카, 시오리, 달리 뮤지엄, 8K 파라다이스, 아로치카, 논스나라, 부어나세바, 오키바. 그래서 이 8K 파라다이스 풍경 좋고요. 생생하고. 달리 뮤지엄, 이 360도 회전이고 또 AI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작을, 달리 미술관, 유럽 배낭여행 때 달리 미술관 갔는데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달리. 유쾌한 친구입니다. 달리가. 이런 어떤 미술관들이 이런 어떤 것들도 활용하는 게 괜찮다. 달리 미술관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놀세나라에서 탈북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언제까지 탈북 우려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다들 탈북 유튜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 작년에 탈북한 경우에는 할 얘기가 많은데 10년 전이면은 김기선 누님처럼 이론을 겸비하신 분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유튜버 치열한 경쟁, 이게 자유경제예요. 시장경제, 자본경제죠. 돈 벌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신만의 특징을, 노하우를 잘 개발해야 되는데 놀세나라의 도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캠파이어 칠판님, 지난 정권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폭등, 그 다음에 물가 폭등 등은 문해 작품인가요? 국유본 지시인가요? 일단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국제유통자본의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운전비가 최저임금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딴지 걸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불가피했다. 저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알바들의 최저임금은 더 올려줘도 되고, 전 실제로 알바 고용하면 1.5배, 최저임금보다 1.5배 이상 줬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제로 오히려 득을 보는 것은 이러한 알바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극소수의
그런 애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수당제를 활용한 예, 보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런 데서 오히려 걔네들이 더 가져간다 이거예요. 잘파쇼 정교조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알바들에게 갈게, 알바들 입장에서는 100원, 200원 더 올려줘봐야 그게 티가 납니까? 티가 안 나. 근데 이게 대기업 올라가고 금속연수 넘어가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폭등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반쪽 노면과 문준비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국유본이 나름대로 큰 그림에서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폭등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당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특히나 한국의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은 그건 문준비 탓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 상승한 것은 국유본의 큰 그림 안에 있긴 했지만 유난하게 거기서 이권을 챙기고 별생쇼를 한 것은 반쪽 노면과 문준비. 그래서 입으로는 자신들이 부동산 규제하겠다, 부동산 찾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문준비 관료들이 어땠습니까? 앞다퉈서 그 김의견처럼 부동산 장사를 했잖아요. 문준비 지명이는 말할 나이가 없고 반쪽 노면 땅에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해골창 주말농장 생각해보세요. 반쪽 노면 때 파쇼 정권 때 주말농장, 이 해골창, 골프장. 일단 물가 폭등은 그것도 인드라 얘기했죠. 물가 폭등 같은 경우도 국유본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임금 인상, 물가 인상 왜 필요합니까? 인공지능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면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이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그죠? 로봇을 고용하겠죠. 만약에 저임금이면 누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도입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임금 인상이 돼야만이, 그렇죠? 물가 폭등이 돼야만이,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만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받아들이면 IT 산업이 활성화되겠죠. 수익률이 개선되고 선순환되겠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필요하고, 물가 인상도 어느 정도 전 받아들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폭등시키면은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물가 폭등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도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다만 부동산 폭등시킨 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지금 성렬형이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강조했잖아. 해양 안정화 정책, 부동산 3원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로치카. 그래서 놀세나라가 어떤 롤모델로 삼을 친구가 이 아로치카 유튜버인데, 이게 한일 부부. 남자는 한국인, 여성은 일본인. 이 부부가 이제 약간 코믹한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우려먹다 보니까 진부해진 거야. 거기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필요하잖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유튜버들이 중요한 게 컨텐츠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예, 이게 계속 새로운 걸 뽑아내줘야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강점으로 가졌던 건 이미 다 얘기해버렸고, 예,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인 겁니다. 계속 자기가 하던 거 계속 하자니까 옛날 얘기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예, 하죠. 인드라 방송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런 분들은 예, 소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네, 롤모델이다. 그래서 예, 노스나라님 같은 분들이 아로치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소요카, 일본 고등학생은 한국에서 어떻게 놀까, 이런 거. 예. 자,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중국 없는 세계 경제, 중국 없는 세계 정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국에 주로 오는 관광객들의 상당수는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가까워서 요즘 일본에 놀러가는 한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한지 건너 다 일본에 갔다 왔어요 지금. 반면에 이제 제주도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그건 불가피한 거고, 그것도 잠시예요. 그동안 해외여행 못 가다가 가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해외여행 가는 데가 어디야? 일본,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일본에서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가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오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경제적으로 괜찮고 외국 간다는 기분이니까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로 사회주의 패럼 이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비중이 큰 게 한일 양국 간의 한국인이고 일본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 대만 분, 홍콩 분,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홍콩 분들은 제한적이니까 이제 대만 분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중국이 없으니까. 중국이 10억이지만 동남아시아, 중국은 15억이라고 치면 그 절반이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 이거죠. 동남아시아가 7억이지만 그 중에 중산층은 또 이제 막 경제 발전하니까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의 대학이나 한국의 관광업계, 한국의 K-팝들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성장력, 태국, 베트남, 필리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까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래야지 외교적으로도 반중에서 자유로울 수, 중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탄압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럴수록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교육, 한국과 일본의 민간 교류가 많아질수록 중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야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자유화되면 그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은 전 반대하고요. 나중에 중국이 메콩 시파로 좌파시오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때가 오면 그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국에 계신 제중동포 분들의 투쟁을 우리는 인도라는 지지할 것이고, 몽골인들, 중국 내에 있는 몽골인들, 위구르인들, 티베트인들의 투쟁, 홍콩 시민의 투쟁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콩 시파로 파시오 정권에 반대하는 상하이 시민들의 투쟁도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각 지방자치제의 관광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일본 고등학생 사고방식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주 비중은 일본 분들이에요. 일본인들 분들, 특히 일본의 여성분들 중심으로 트렌드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벤트도
이 일본 고등학생, 이 10대 소녀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홍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드라가 도쿄나 오사카에 가보니까 길거리 공연에서 일본인들이 홍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홍대에 나온 길거리 가수나 길거리 댄서들의 실력이 프로 못지 않거든요. 일본에서 인드라가 길거리 공연이나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연주 실력은 일본이 뛰어나잖아요. 일본의 연주 실력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보컬 가창력 부분에서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음치인 인드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동대문은 잘 돼 있는데 명동과 그다음에 북촌마을, 한옥 북촌마을, 동대문, 홍대, 뭐 강남까지는 괜찮은데 이 남대문 쪽 있죠. 서울타워를 비롯한 이 남대문, 특히 남대문에서 대대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남대문권, 남대문을 중심으로 남대문 시장, 서울시청 남대문 시장, 또 세운형이 이 남대문 시장 개혁을 조금 신경 써줘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남대문 시장은 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대문 시장 가면 정말로 볼 것도 없고 아무런 특징도 없고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전 남대문 상인 분들이 좀 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남대문 시장이 동대문 시장처럼 뭔가 잘 나갈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교생이 남대문 시장 가서도 야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오사카에 크로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재래시장. 크로몬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별것도 없고 정말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남대문 시장이다. 크로몬 맞나? 쿠몬 시장인가? 크로몬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간에 도톤보리는 지금 한국인들로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 말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과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덜 온다면 이제 호주 사람들이 좀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여행 가기가 힘들듯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이나 한국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멀리 있고,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여행 결심한다는 건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최소한 50% 이내 드시는 분들이에요. 50% 밑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나라 멕시코나 캐나다는 갈 수 있어도 한국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오는 그 미국인 유럽인들은 일단 저분 꽤 잘 사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란에서나 터키에서도 한국에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 꽤 잘 사는 축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방해요. 물론 동남아시아 분들은 돈 벌려고 오니까 또 그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오리 참고하시고, 그다음 파비앙. 파비앙이 또 사우디 홍보대사여가지고,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사우디 관광청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또 이렇게 가서 사우디 갔죠. 여기 사우디 구장에서 환영 한글씨 있고 빈살만 신안이죠. 한반도 한반도가 열심히 하네요. 또 부원하세박 뭐 면담한 건 아니고 뭐 1대1 취재한 것처럼 했지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했네. 인드라가 김민재하고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얘네. 네. 인터뷰한 건 아니고 우승한 맛에 경기장 난입. 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아무 때나 하면 잡혀가고. 예. 저게 딱 한번 가능한 게 우승할 때. 뭐 2부 리그 애가 우승해가지고 1부 리그로 승격할 때. 그때 저때 한번 경기장 난입해보는 거죠. 예. 인더라도 한번 저렇게 가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실 운동장? 예. 잠실에 월드컵 뭐죠? 상암 경기장 거기도 한번 밟아봤다. 힘들어가 잔디를. 잔디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렇게 밟히면요 관중 난입하면 잔디 다 죽습니다. 그래도 저 유럽의 잔디는 쑥쑥 자라는 잔디여서 그래도 덜 다치는데 한국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한번 경기장 난입하면요 잔디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는 거죠. 우승한 기념으로. 자기 구장도 아닌데. 네,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K-pop. 사비트님께서 추천해주신 영상, 유튜버인데, OK K-pop 구독했습니다. 사비트님 추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이 방송 보시면 되고 K-pop 현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K-pop 잘 나간다. 에 대해서 뭐 히딩크 탓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네덜란드는 한국처럼 수출 국가예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한국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예요. 네덜란드가 살 길은요 전 세계 모든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한국인도 그런 자세여야 됩니다. 인드라 강조했잖아.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다. 그래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뭔가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광적으로 그 앨범을 사줘야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처럼. 이해하시겠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그거를 100년 전, 200년 전, 예를 들어서 일본 미술, 일본의 그 미술 풍속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유럽에 그걸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 유럽의 유럽의 중국집이 제일 먼저 생긴 것도 아마 인드라 기억으로는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이게 영국, 프랑스, 독일로 다 퍼져가지고 유럽에 중국집이 생긴 것처럼 네덜란드가 일본의 뭐 그러니까 일본의 도자기, 그 일본 도자기를 이렇게 포장한 게 일본, 그 포장지 버리려다가 딱 보니까 포장지에 일본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또 떠가지고 이게 반고흐 이렇게 인상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름대로 유럽에 뭔가 풍향계예요. 그래서 유럽을 공략하라. 그런 건 네덜란드 사람부터 공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아시아를 공략하려면 한국을 공략하라 라는 나름대로의 룰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공략하면 한국에서 삘이 먹으면 대만, 동남아시아,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성공하면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공하면 아시아에서도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법칙이 좀 자리 잡혀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에서 성공해야 아시아에서도 통한다 했거든요.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삘이 먹어야 아시아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K-팝도 지금 이런 얘기 OK에서 잘 얘기하는데 네덜란드 축구, 네덜란드가 자신이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축구 지도자들을 히딩크처럼 전 세계에 파견해서 그 나라에서 월드컵 4강 가게 만들게 하는 것처럼 한국의 K-팝 제작 방식, 엔터테인먼트의 제작 방식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예, 양궁 지도자나 축구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그러던 사람처럼 태권도 지도자들처럼, 예, K-팝 엔터테인먼트 기획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현지에서 연습생을 뽑아서 히트시켜서 BTS나 불핑 같은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갈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팝을 좁은 범주에서 한국 사람들이로 만들고 한국 기획사들이 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강조하지만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도 세계적인 것이 네덜란드적인 것이지 네덜란드적인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덜란드가 뭡니까? 세계적인 거예요. 네덜란드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튤립,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튤립 한번 파동 일으킨 다음에 대부분의 네덜란드 튤립은 수출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 K-팝에 관심이 많은 이러한 어떤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런 차트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한 진짜, 예, 세상 오다쿠 이전에 매니아가 있잖아요. 서양 오다쿠를 못 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양의 매니아들은요 한번 파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예. 완벽하게 그냥 한국 사람보다 더 팝이한 보세요. 막 직지신경 뭐 이런 것까지 막 열심히 파잖아.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K-팝보다, 예, 이러한, 예, 네덜란드 마니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탑 200 참고하시고. 근데 탑 200 속에서 역대 탑 200 속에서 싸이, 블랙핑크, 그 다음에 BTS 빼고, 예, 나온 애들이 트와이스다. 24이고, 예, 남성 팬이 있죠.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예, 해체된 K-팝 그룹 중에 뜬 곡, 뭐 이런 식으로 재미난 사연을 만들었어요. 전 몰랐는데 전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들어봤던 뉴이스트가 해체됐군요. 예, 이 친구들 이걸로 떴던 친구들인데, 그 다음에 밴디트, 그 다음에 지프랜드, 모모랜드 해체됐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브걸스도 해체가 됐네요. 그래서 보통은, 예, 불화설로 멤버 간 불화설, 특히 여성들, 이건 남성 밴드들은 사이에서는 이러한 불화설은 덜한데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왕따는, 예,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건 불가피해요. 왕따는 여성 사회에서 더 심해요. 예. 남성의 대화법과 여성의 대화법이 다른데, 예,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자기 문제 어려운 거를 하소연할 때 남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한동안 착각했었는데 막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마치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해법은 이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판사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나는 정답이라고 알고 얘기해 주는데 여성들이 바라는 건 대부분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성들이 자기 문제를 하소연할 때 혹은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 문제를 친구를 항상
바꿔서 얘기하잖아. 지인용으로. 그럴 때 내가 생각에 답변이 이거야, 정답은 이거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들을 대다수는. 그럼 뭘 원하냐? 자기 편이길 원하지. 자기 편이길. 자기 편이길 원해요. 특히 나타샤하고도 인드라가 맞아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자유파시였잖아. 맞아서 하기 전까지. 인드라는 일관되게 냉정하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해. 나타샤가 답답해가지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나타샤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편들어주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는 편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여성 셋만 모이면 둘이 편먹고 한 명이 왕따 되는 게 일반적으로 봐요. 계속 이 맛으로 사나봐 여성들은. 두 명이 편먹고 한 명 욕하는 걸로, 뒷담화 치는 걸로 그냥 재미 붙이며 사는 게 또 인류애인 것 같아요. 78% 인류애. 여성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78% 여성들은 이 맛으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인정 못하면 안 해요. 맞아서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왕따를 또 해결하는 문제는, 이 왕따가 사라지면 둘이 싸우든가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왕따시키. 이러한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편들어주기.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남성 밴드 사이에서는 이런 게 좀 덜해요. 남성들은 이런 편들어주기가 없는 건 아닌데 여성들보다는 약하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풀면 온열에도 막 눈이 내린다는 것처럼 여성들의 심리전은, 주먹질하는 거는 눈에 보기에 스펙타클하지만 여자들 싸우는 게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거 여자들 많은 데서 일하는 걸, 여자들 많은 데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학교에서 남자 선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 잘 견디면 다행인데 잘 못 견디면 신경쇠약 걸려요. 여자들의 그 어떤 엄청난 신경전에 정신이 소모됩니다. 진짜 피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서로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자들 많은 직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죠.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쪽에서 이해 집단이 막 양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막 요구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오면은 정치인이라는 거하고 똑같아. 막 이 사람들이 요구하면 당신이 맞아. 그냥 그렇다고 딱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고개만 계속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 막 뭐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고개만 끄덕이는. 그러나 당신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고개만 계속 끄덕이고 취임새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 잘못하면 그냥 양쪽에서 다 욕먹거든요. 양쪽에서 욕먹지 않고 양쪽에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고개만 계속 끄덕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웃으면서 얘기 다 끝까지 들어주는 거. 아시죠? 정치인들 이 방송 듣고 다 공감할 거야. 말하면 큰일 나. 대신에 이제 웃으면서 계속 끝까지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게 해법이에요. 유일한 해법. 그렇거나 혹은 예쁘고 잘 나가는 애 왕따 시키는 거. 78%의 생존 방식이죠. 그리고 이럴 때 이거는 양쪽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저렇게 미스 A의 수지처럼 이렇게 한 건 수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78%는 78%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방식이면 수지가 자기가 그만한 어떤
이쁨과 받으면 그만한 자기가 1% 혹은 1%의 인류임을 자각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수지에게 그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잘하면 그 걸그룹이 잘 나가는 거죠. 소녀시대도 잘 나갔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걸그룹은 해체되지 않고 쭉 잘 나가고 어떤 그룹들은 잘 안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체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소속사 문제 때문에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서 인기도는 있었지만 나이 먹어서 브레이브 걸즈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브레이스 걸즈가 소속사가 뭐 불이다, 형편없다,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이죠. 소속사가 여자친구 뭐 대해준 것도 뭐 대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브레이브 걸스나 여자친구 마찬가지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케이팝 시장의 주력 시장은 10대 말 20대 초반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공감대를 느끼게 되는데 이미 언니가 되면 아저씨나 언니가 지나치게 아줌마나 언니, 그러니까 오빠 언니는 괜찮은데 블랙핑크는 아직 언니잖아. 그게 가능한데 BTS나 블랙핑크가 오빠 언니에서 아저씨 아줌마가 돼버리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빅뱅도 이미 좀 아저씨가 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21도 아줌마가 된 거죠. 안타깝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팀 멤버들은 괜찮은데 화합이 잘 되는데 그 밴디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친구들도 그런 거죠. 나이가 아저씨가 된 거야. 뉴이스트도 무슨 해외 국내 팬들을 무시했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뜬 무렵에는 BTS도 어려웠어요. 시장 자체가 흡수하니까 국내 시장이 일본 시장이 먹히니까 일본 시장 위주로 한 거죠. 당연히 뉴이스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케이팝 하는 그룹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뉴이스트만은 그래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뉴이스트가 후속곡으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곡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깔아앉은 거죠. 뭐 소속사 문제 이런 거보다 그냥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진 거다. 아저씨가 됐다. 뭐 이태원 참사 때문이다 이렇게 신박하게 반론 펴시는 팬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이런 친구 솔리아 가장 빠르게 해체된 거 이거 참 반짝 인기 데뷔 5일 만에 역대 최단 해체 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잠시 반짝하고 끝나죠. 7년 만에 1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또 반짝 끝나는 거죠. 브레이브 걸스도 역주행 더후 정도는 나이 먹어도 가는 거죠. 이렇게 차라리 아이돌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아이돌이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이 먹어도 가능한 거고 보안 문제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안 문제 특히 여러분 중에 공기업이나 공무원이신 분들 인드라 보안 문제에 굉장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뇨 슬렁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야 이거 인드라 당뇨 환자잖아요. 확 눈에 가네요. 카라솔 이거 뜰 것 같은데 카라솔로 만든 잎 우리 그 어슬렁어슬렁 분한테 인드라 댓글 달아서 이 카라솔을 어떻게 구입하셨나 이걸로 잎차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네요.
물론 제 담당 이사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카라솔 좀 수입하면 세네갈 예, 뭔가 좀 되겠는데요. 예, 히트 칠 것 같은데 카라솔 잎로 만든 잎차 좋잖아요. 그다음 킥볼 이런 거 참 좋은 거 아이디어 신선합니다. 저는 킥볼을 진짜 그러니까 예, 해외 유튜버로는 베리타시움이 이렇고 한국에는 킥볼이 대표적인 친구들이죠.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예, 양산화가 가능할까요? 알 수가 없네요. 다이슨은 아시죠? 그 뭐 태양을 덮어버리는 에너지 그 다이슨. 그리고 이 토드쌤 루프 양자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얘기하려면 또 이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냥 쭉 보세요 여러분. 수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그림만 보시라. 인드라가 또 지난 시간에 인공위성 우주인과 마찰력을 얘기했더니 공력이 등장하네요. 과기통신부에서 인드라 방송이 영향력이 있나요? 이렇게 인간 세포로 만든 고기 왜 만듭니까? 오줌 물로 물 먹고 뭐죠? 킬빌이 오줌 물로 물 먹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인간 세포로 고기 먹고 장기간 우주여행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나사에서 이렇게 또 성렬형 우주위원장 이것들을 대서특필했네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서박사 기상, AI 뉴스 노래도 이렇게 이제 작사 작곡 한다. 그래서 그래도 속도가 아직 느리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2030년경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우리가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 조잡하긴 하지만 마우스에서 해방되고 마우스 없는 그 다음에 실감나는 NPC를 만날 수는 있겠다. 2030년 무렵에는. 근데 2030년 이내에 그러한 가능할까에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이다. 그러나 지금 속도가 과학기술 혁신 속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루프 양자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세요. 다른 건 말고 품수학 숙자가 맨날 2시간 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제가 압력을 받아요. 방송 빨리 끝내야지. 닥서컬리 고맙습니다. 가쿠토니 고맙습니다. 카시아니 고맙습니다. 3시간이야 3시간인가 벌써? 10시 반에 시작했잖아. 10시 반 11시 반 3시간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9시 반에 시작했네. 죄송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네요. 바다서원님 고맙습니다.